스포츠 패스 구독하고 시청하세요. 끊어내면 앞에 우리 선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끊어내자마자 볼이 방출되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짧습니다. 박진섭 선수가 가장 뒤에 있고 김진규 선수는 올라가주면서 약간 이제 공격적인 가담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전진우, 송민규가 있죠. 확실히 이제 이 포획 감독이라는 유럽 축구에서도 어쨌든 굵직한 곳들에 있다가 온 이 포획 감독이 확실히 전술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안녕하세요, 축구라이팅 박은재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축팅톡이라는 새로운 코너 타이틀로 콘텐츠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축팅톡 시간으로 40만 구독자 새벽의 축구 전문가 채널을 운영하시며 현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하고 계시는 페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아직 오프닝이 좀 어색하시죠? 너무 많이 네, 약간 그 평소에 말하시는 톤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어색해하시는 분들의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K리그 관련 채널이기 때문에 혹시 평소에 새벽의 축구 전문가 채널은 그 주된 주제가 해외 축구 주제로 가면서 K리그도 많이들 다루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뭐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다루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아무래도 K리그에서 전술 이야기가 아직은 좀 어색한 면이 있거든요. 네, K리그 뭐 내에서 컨텐츠도 사실 많지 않고, 또 이제 K리그 팬분들도 뭔가 전술적인 콘텐츠에 아직까지는 이게 막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어색해 하시는 부분도 계실지 몰라도 저희 채널의 아이덴티티가 좀 전술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시청자로서 또 구독자로서 너무 감사한 콘텐츠 잘 보고 있다는 말씀. 지금 축구 라이팅이 더 많이 저보다 K리그 아니요. 전술 콘텐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희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는 1부에서는 25시즌 반전의 팀 분석으로 정해봤는데 첫 번째 팀은 전북현대, 두 번째 팀은 FC서울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부는 3백과 4백의 차이에서 3백을 중점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페노님이 선정하신 K리그 베스트 11도 잠깐 짧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팀 전북현대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전북현대는 2018년에 최강희 감독 시대가 마감하고 모라이스 감독이 부임하고도 2시즌간 그래도 챔피언을 유지했지만 김상식 감독이 부임하고 2021년에는 우승했지만 그 다음 시즌부터 2위, 4위, 10위까지 떨어지면서 왕가의 몰락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시작에 앞서서 이제 전북 보드진이 강승부를 내렸는데 그 부분이 이정효 감독도 뒤로 하고 이제 국가대표 감독까지 링크가 났었던 거스포획 감독을 선임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팀이 너무 작년까지 침체기라서 그래도 안정기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결과는 어쨌든 1위로 조기 우승 직전에 있고 2위랑 점수차가 20점까지 나거든요. 혹시 페노님이 이런 전북 흐름에 대해서 예상하셨을까요? 이게 어쨌든 그 K리그가 좀 가지고 있는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의 뭔가 시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K리그가 그동안은 사실 스쿼드에 좀 의존하는 축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스쿼드가 좋은 팀이 늘상 승리를 하고 스쿼드가 약한 팀은 이제 스쿼드가 강한 팀에게 좀 비교적 많이 패배하는, 일방적으로 좀 패배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전북이 K리그에서 특히나 뭐 한 최근 10년간은 가장 좋은 스쿼드를 가진 팀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스쿼드로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김상식 감독의 첫 번째 시즌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 뭐 모라이스 감독 체제 때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김상식 감독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 K리그에도 정술적인 이제 포인트들이 많이 사실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2020년 그때쯤부터 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도 나오고 하면서 전술적인 포인트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전북이 그동안은 뭔가 전술적인 방향성이 딱히 없었죠. 뭔가 말씀하신 대로 스쿼드로 밀고 붙이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해외 축구나 뭐 전 세계 축구의 트렌드는 일단 감독도 중요하지만 이 감독이 오기 전에 그 팀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색깔,
전술적인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그에 비슷한 철학을 가진 감독을 데려오는 이 시스템이 이제는 굉장히 일반적인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전북에 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전북이 뭐 김상식 감독 때부터 김두현 감독 쭉 가면서부터 사실 모라이스 감독 때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답답한 경기가 지속되고 점점 더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획 감독이 오면서부터는 물론 이제 뭐 포획 감독의 축구 자체가 조금은 뭐 단순한 측면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완전히 따라가는 그런 성향의 감독은 아니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이 포획 감독이라는 유럽 축구에서도 어쨌든 굵직한 이제 곳들에 있다가 온 이 포획 감독이 확실히 전술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뭐 아마 전북 구단 내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전환점 이제 우리도 이렇게 전술적인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감독이 와야 되는구나. 그냥 이제 우리가 레전드라고 해서 감독을 세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아마 이제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K리그 구단들이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기조적으로 그렇게 다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터닝 포인트가 이제 이정효 감독과 또 포항 시절 김기동 감독 이제 상대의 전술을 파괴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카운터 전술이라고 하죠. 그런 걸 잘 이용하면서부터 이런 흐름이 많이 보여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포획 감독의 전술이 좀 단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 현대 축구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그런 명목 하에 좀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김판공 감독이 경질되기 직전 같은 경우에는 좀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울산에서 많이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작년 시즌 이제 김두현 감독이 전북을 지휘할 때도 전북 선수들이 가진 능력을 자기가 가진 능력을 완전히 다 수행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포획 감독이 부임해서 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편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포획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단순하다는 게 사실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전북의 축구를 보면 되게 명확한 줄기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어쨌든 약간 롱킥이 많이 나오는 직선적인 킥을 많이 시도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움직임 이런 이제 포인트들을 포획 감독이 명확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주문도 당연히 전북도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이 가져가겠지만 일단은 이 포획 감독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사실은 복잡한 사실 뭐 스위칭도 많이 일어나고 뭐 이정효 감독의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풀백이 어쩔 때는 센터백이 있고 어쩔 때는 뭐 최전방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어디 있어도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롱킥 때려놓고 떨어진 세컨볼에 대한 움직임을 명확하게 주문하는 그게 오히려 사실은 선수들에게도 어쨌든 이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서도 전달이 확실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베스트 11이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특히 수비 라인 측면으로 시즌 극초반에는 조금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북현대가 흐름을 타고서부터는 송범근 키퍼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에 김태현, 김영빈, 홍정호, 김태환 그리고 앞에 미드필더 박진섭 그 위에 김진규, 강상윤 그리고 3톱에 송민규, 전진우, 콤파뇨 이 라인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후반 교체 투입 같은 경우에도 이승우나 이영재나 권창훈이나 좀 비슷한 패턴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명확한 선수들한테 그 주문 이런 부분이 그 매니지먼트가 잘 되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면 보면서 조금 분석 좀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전북 수비의 강점에 대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획 감독이 전북에 와서 가장 먼저 손봤던 부분이 저는 수비 안정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경기가 전북 현대랑 울산의 경기 17라운드 경기인데 이 사이드에서 볼을 잡았을 때 김영빈이랑 홍정호 센터백 라인 앞으로 박진섭이 잘 지켜주면서 풋백 앞을 잘 보호해주고 있고 또 볼이 반대로 넘어갈 때 보시면 이 전진우랑 송민규도 쭉 사이드로 내려가면서 6명의 라인을 수비 라인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볼을 차단했을 때는 전방에 있는 티아고한테 한 번에 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북 포획 감독이 먼저 가장 손보면서 이런 경기 운영을 안정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현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전진우 선수와 송민규 선수가 확실하게 내려오는 수비를 한다는 거. 이게 일단은 좀 달라진 점 중에 하나죠. 이제 전북이 이제 아무래도 스타 플레이어들이 좀 많은 구단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뭔가 내릴 수 있을 때는 포획 감독이 워낙에 수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감독이었고 옛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선수들에게 주문해서 내려앉는 축구도 사실은 전북이 리그 내에서는 정말 강팀인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확실하게 내려앉을 때는 또 내려앉는다.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 전북의 아까 말씀해 주신 베스트 11을 구성을 할 때를 봐도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는 많이 뛰는 선수들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즌 초반에는 사실 이승우 선수나 이영재 선수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중원에. 근데 이제 강상윤 선수라던가 아니면 뭐 김진규 선수가 조금씩 이제 포획 감독의 스타일, 좀 많이 뛰는 스타일에 조금 더 어울리는 선수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이제 그 선수들을 확실하게 쓰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전지훈련 때 나왔던 이야기도 전지훈련 때 전북 선수들이 너무 체력 훈련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너무 이거 뭐 전술적인 것보다 체력 훈련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획 감독이 이렇게 좀 헌신적인 수비를 하게끔 하는 이 플랜 자체에 애초에 시즌을 준비하면서부터 이런 본인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수비적인 안정 이후에 사실은 저는 이 경기 장면에서 끊어낸 다음에 바로 이제 롱킥이 나가는 이 장면이 사실은 전북 입장에서는 매우 칭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사실 요즘에 되게 많아요. 끊어내면 앞에 우리 선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끊어내자마자 볼이 방출되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딜레이 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를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티아고나 아니면 뭐 콤파뇨나 앞쪽에 있는 선수가 달려가거나 아니면 볼을 받아서 홀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빠른 전환이 되다 보니까 뒤에서 뭐 전진우라던가 강상윤이라던가 송민규 이런 이제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달려오면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이런 이제 역습에 대한 이 포획 감독의 준비도 이게 공수 전환의 스피드를 포획 감독이 참 빨리 가져가는 이 모습이 저는 이번 시즌 전북이 이기기 힘든 팀. 이제 전북이 한 골 넣으면 꼭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뭐 전북의 공격수들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 전북을 승률이 높은 팀으로 만드는 데에는 이 포획 감독의 단단한 수비, 후 역습, 이 빠른 전환 과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전북이 작정하고 내려앉는다. 이러면 사실 K리그에 있는 어느 팀도 뚫기 힘들거든요. 네, 포획 감독은 이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먼저 수비부터 단단히 가져가면서 이후에 카운터 가져가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시즌이 거듭할수록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안정화가 되고 또 나름대로의 그 루트가 더 많이 생겼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포획 감독의 아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피지컬이 상당하시더라고요. 피지컬이 아주 좋은. 이제 뭐 포획 감독하고 매번 같이 다니는 이제 뭐 코치이기도 하고요. 체력 코치죠, 체력 코치. 그분이 아주 확실하게 팀을 잘 만들어 놓으셨다. 체력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공격적인 부분도 알아볼 텐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전북의 공격의 가장 큰 장점은 사이드에 있는 3자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윙백 선수들이나 뭐 미드필더 선수들이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사이드 윙어는 벌려주고 미드필더가 그 벌어진 사이 공간 하프 스페이스로 김진규 선수나 강상윤 선수가 들어가면서 공간 활용을 잘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렇게 사이드에서 볼을 풀었을 때 반대쪽에 있는 선수들은 볼이 움직이는 쪽으로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위치에서 좀 공간 활용을 넓게 가져가거나 또 박스 안쪽에 위치하면서 크로스가 왔을 때 득점으로 이어가는 부분이 전북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여지는데 표현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나오는 이제 경기 장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김태현 선수가 볼을 처음에는 끌고 올라오다가 송민기 선수가 볼을 잡은 이후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김태현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쓰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실은 김태환 선수도 이번 시즌에는 약간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백스리를 만들면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것도 선수단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게, 김태현 선수가 이제는 이제 전성기 때처럼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백스리를 잘 만들어주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동시에
이제 왼쪽에 수비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올라가 주거든요. 이런 이제 움직임 자체가 일단 뭐 포획 감독이 공격을 할 때도 사실은 수비적인 감독이다 보니까 수비만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뭐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공격을 할 때도 경기장을 넓게 쓰고 뭐 그 가운데에서 뛰어들어가는 말씀해 주신 뭐 전진우라던가 강상윤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침투 플레이까지 더해지니까 사실은 전북이 답답할 때 이런 분위기 전환을 하는 경우가 이번 시즌에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전술판 활용해서 패노님이랑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북이 이제 지공 상황으로 전환이 됐을 때 포메이션이 상당히 재밌어요. 최전방에 콤파뇨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강상윤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박진섭 선수가 가장 뒤에 있고 김진규 선수는 올라가주면서 약간 이제 공격적인 가담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전진우, 송민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백4의 이제 움직임이 전형 자체가 왼쪽에서 김태현 선수는 많이 올라가고 김태환 선수는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는 좀 살짝 비대칭적인 백3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수의 배치 자체가 이해도가 매우 높다. 선수 개개인에 대한. 이게 포획 감독이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에 있을 때도 선수 면면에 대한 분석을 되게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인터뷰 했을 때도 이영준 선수에 대해서 나 이 선수 쓰고 싶은데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선수단의 이해도가 참 높은 게 일단은 이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측면을 넓게 벌리는 선수는 아니죠. 이 선수가 포항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 선수는 측면 공격수지만 빠른 스피드보다는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약간 힘이 좋은 선수라서 버티는 것도 가능한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선수고 이때 김태현 선수는 공격적인 선수니까 올라가주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현 선수는 이제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밸런스, 그쵸? 밸런스 맞춰주고 오히려 빌드업을 오른쪽에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태환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오른발로 수비가 처음에 이 앞쪽에서 쏠릴 때는 반대편으로 김태현 선수에게 벌려주는 여기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거죠. 김태현 그리고 전진우 여기서 이제 송민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강상윤도 있고 혹은 뭐 김진규 선수까지 좀 붙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좌우 측면을 이렇게 흔들어 준다는 게 사실은 전북이 웬만해서는 아까 이제 뭐 수비적인 것도 강점이 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밀집 수비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흔들어 놓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단 넘겨놓고 여기서 이제 한번 흔들어 놓고 그리고 이때 다시금 왼쪽으로 선수들이 많으니까 쏠릴 때 이때 전진우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나오는 그래서 사실 전진우 선수가 이번 시즌에 매우 잘하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좌우 전환을 통한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전진우에게 넘어가는 혹은 이 과정에서는 김태환 선수가 노련하게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김태환에게 쏠리면 전진우에게 공간 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경기장을 진짜 이제 좌우 측면을 매우 넓게 쓴다는 게 이 포획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나왔던 경기 중에 그 전반기에 수원FC와의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원FC가 먼저 2골을 넣고 이제 전북이 역전을 하는 그 경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공격에 이제 올인을 한다는 이제 어제 2골 먹혔으니까 올인한다는 그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을 이영재 선수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영재 선수는 왼발킥이 좋으니까 여기서는 김태환이 방향 전환, 여기서는 이영재가 방향 전환. 그래서 이제 경기장을 계속 넓게 쓰니까 수원FC가 무너지는 장면들이 그 경기에서 되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포획 감독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던 이미지는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랬고 이제 뭐 그리스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랬고 다소 좀 수비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공격을 할 때도 이렇게 주도하는 축구도 어쨌든 이 K리그 무대 내에서는 어쨌든 이런 뭐 구조를 만든다거나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이 컨셉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한 요 이제 최근에 전북의 페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수원FC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포획 감독이 또 대단한 게 승점 관리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네. 질 경기에서 비기고 빌 경기에서 이겨버리니까 계속 팀 분위기도 점점 더 올라가고 지금 1위 자리를 굳건히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획 감독이 그 승점 관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승리를 가져오는 그 경기 운영 능력?
예, 거기서 사실은 뭐 K리그 감독님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획 감독도 뭐 처음에 인터뷰할 때 K리그 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비슷하게 하더라.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비슷한 의미인 건데 지고 있으면 내려앉는다. 뭐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수원FC전이 되게 좀 의미 있는 경기이기도 했는데 포획 감독이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쓰다가 중간에 이제 김은중 감독이 안 되겠으니까 한 명을 내립니다. 5명을 만들죠. 그 순간 바로 투톱, 콤파뇨 티아고 투톱을 만들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헤더에서 득점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백으로 만들자마자 바로 교체가 들어간 걸 보면 포획 감독 머릿속에 얘네 분명히 한 명 늘린다. 요 수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뭔가 이 경기를 운영하는 노련미적인 측면에서 포획 감독이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 K리그의 다른 팀들의 감독들보다는 훨씬 더 경험 있고 훨씬 더 이제 이 준비 자체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게 보이는 이번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 이 정도로 전북 현대는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북 구단에 있어서 이정효 감독을 어떻게 보면 이정효 감독도 되게 군침이 돌 만한 그런 선택지였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포획 감독을 선임한 점이 좀 전북 구단에 있어서는 되게 큰 포인트로 작용해서 지금 이 위치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영입도 보면 뭐 콤파뇨나 또 강상윤이 임대 복귀한 점도 그렇고 송범근이나 뭐 최근에 들어온 간보아까지 좀 너무 쓸데없는 데에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적절한 부분에 원체 전북이라는 스쿼드가 좋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고 보강을 가져간 점도 좀 나쁘지 않은 운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ACL 나갈 텐데 포획 감독과 함께하는 전북의 ACL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은 전북 현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